大家好, 여러분 안녕하세요. HSK 기초어휘 마스터 김이나 강사입니다. 오늘은 자연과 환경 관련 어휘를 같이 공부할 텐데요. 자연 문제, 환경부의 문제. 여러분 생각해도 정말 시험에 많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정말 세계적인 핫 이슈잖아요. 그러니까 3급, 4급 시험에 정말 많이 나오는 단어들과 표현들이니까 오늘도 열심히 집중해서 함께 재미있게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단어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차어, 풀조자이고요. 여기 위에 있는 이 부수가 풀을 나타내는 거 다 아시죠? 그래서 아침이 되면 새로운 풀들이 땅속에서 이렇게 슝슝 올라있는 모습으로 한자를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재밌지 않을까요? 차어, 풀조자입니다. 자, 같이 한번 예문 보겠습니다. 故事书, 이 故事는 스토리, 이야기란 뜻이에요. 그래서 스토리북, 이야기책이란 뜻이죠. 그 책의 이름이 풀집이에요. 草房子, 그렇죠? 草房子. 그래서 풀집이고 아무튼 草만 쓰면은 풀입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이야기책, 이 풀집은 一直 줄곧 深受 깊이 받고 있다. 맨 마지막에 있는 喜爱 사랑이죠. 그래서 아이들의 깊은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그런 뜻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풀은 아침에 슝슝 올라와 있는 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단어는 예즈인데요. 지금 딱 보셔도 나무 가지가 있고 거기 잎사귀가 하나 예쁘게 이렇게 나와 있는 모습을 한자로 만들었구나 라고 그런 느낌적인 느낌을 한자 만들어내요. 정말 그런 대표적인 상형자가 되겠습니다. 잎사귀, 잎이 되겠어요. 예문 보시겠습니다. 冬天来了, 겨울이 왔고 树上的叶子, 이 수가 바로 나무 숫자죠. 나무가 마주할 대자예요. 그래서 서로 나무들끼리 서로 마주보고 있는 모습으로 나무 숫자를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무 위에 있는 叶子, 잎사귀들은 이미 掉光了. 掉는 흉 떨어지다 라는 뜻인데 꽝이 있다면 그 결과가 싹 모조리 싹 남김없이 이런 뜻이어서 나뭇잎이 다 떨어졌네요 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고요. 우리 관련해서 한번 연습하는 시간 좀 갖도록 할게요. 자, 결과보어 꽝인데요. 꽝자는 원래는 빛 광자죠. 근데 얘가 결과보어로 쓰인다면 모조리 싹 남김없이 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卖光了, 이 물건을 파는 요 전시대 위에 많은 물건들이 있었는데 물건이 싹 나간 거예요. 그래서 테이블에서 어머 번쩍번쩍 빛이 나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싹 다 팔렸다예요. 다음 두 번째 吃光了, 역시 접시에 맛있는 음식이 있는데 우리가 너무 맛있다 보면 정말 접시까지 먹을 거니 아니면 정말 싹싹 훑어먹었다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싹싹 훑어먹다 보니까 접시가 마치 설거지를 한 듯 이렇게 빛이 난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吃光了, 싹 다 먹었다. 그리고 음료도 벌컥벌컥 혼자 마셔가지고 잔에서 빛이 날 정도로 싹 다 마셔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 마시다는 喝光了. 마지막으로 이건 좀 슬픈데 매일매일 족발 사 먹고 치킨 사 먹고 삼겹살 사 먹고 이렇게 열심히 막 사 먹다 보니까 아니 월급은 일주일밖에 안 되는데 벌써 지갑에서 빚이 나네.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는 거죠. 그래서 돈 다 썼다 할 때는 花光了 라고 쓰시면 돼요. 그래서 결과보어 꽝은 모조리 싹 남김없이 라는 느낌을 주는 결과보어다 라고 기억해 주세요. 자, 다음 단어 보시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똥우인데요. 이 똥자는 움직일 동자죠. 그래서 움직여 다니는 사람 위에 지구에 살고 있는 물체, 바로 동물이 되겠습니다. 동물 다시 한번 똥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같이 한번 예문 보겠습니다. 很多人以为, 이웨이가 들어가면 뭐뭐인 줄 알았네 라고 오해하다라는 뉘앙스죠. 많은 사람들은 여기입니다. 小狗浅浅, 강아지란 뜻이죠. 小狗는 그 다음에 浅浅은 이름이에요. 그래서 강아지 浅浅이 시이다. 한 권에和 무엇과 动物, 동물과 여관다 관련이 있는 책인 줄 알고 있죠. 아무튼 이 똥우는 움직이는 물건들, 바로 동물이 되겠습니다. 동물하면 또 동시에 같이 뭐가 생각나세요? 바로 식물이 떠오르시죠. 식물은 植物인데요. 植物. 자, 왼쪽에 보시면 식물의 대표 주자 바로 무엇이? 나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보세요. 얘만 보니까 그러네. 소리를 담당하네요. 곧을 직자. 그러니까 나무가 곧게 올라있는 모습이기도 하면서 소리가 얘가 이즈 할 때 그 즈잖아요. 그렇죠? 소리를 담당합니다. 그래서 식물입니다. 읽어볼게요. 植物. 시작. 植物. 그럼 다시 한번 반대로 움직이고 돌아다니는 아이들, 동물은요. 똥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자리에 꼿꼿이 서 있는 나무가 대표인 식물은 植物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함께 기억하면 훨씬 더 오랫동안 머릿속에 남아있겠죠? 같이 한번 예문 보실게요. 我们要乘坐六路公共汽车. 우리는 마땅히 乘坐, 탑승하고 타다. 그 다음에 이게 바로 6번 버스입니다. 6로, 3로 이런 식으로 루라는 단위로 셉니다. 6번 버스를 타고 어디로 가려고 합니까? 植物园, 식물원에 가려고 해요. 그럼 동물원은요? 动物园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단어
크입니다. 크는 우리가 양서 파트에서 한번 봤는데요. 나무를 세는 단위죠. 한 그루, 두 그루라는 그 그루이죠. 왼쪽에 있는 나무가 이제 그 의미를 담당하고 나무를 세는 단위다라는 근데 오른쪽에 있는 소리를 담당하는 그런 파트가 되겠어요. 부분이 되겠어요. 자, 그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地球上的 지구상에 있는 모든 매 한 그루의 나무들은 모두 여 있다. 뭐가 있다? 它的作用 그들만의 작용, 역할이 있다. 해서 크는 옆에 보시듯이 나무를 세는 단위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다음 단어. 다음은 썰린인데 한자를 딱 봐도 한자만 봐도 와 나무가 진짜 많다죠. 그래서 한번 그림으로 그려봤는데요. 나무가 한 그루, 두 그루, 세 그루가 있고 옆에도 지금 두 그루가 있습니다. 그래서 숲삼, 숲은림 합쳐서 삼림이 되겠어요. 삼림. 근데 나중에 이 썰린을 쓰실 때 썬자를 쓸 때 주의할 것이 이렇게 쓰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렇게 거꾸로. 절대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저 수산자는 반드시 산의 모양으로 한자가 이렇게 구성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헷갈리는 것도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금지하고 막다라는 그 찐주 있죠. 요 단어를 공부하고 나서 다시 쓰려고 하니까 금알 금자는 위에 숲을 임자 나무가 두 개가 올라가잖아요. 밑에 보이시자와 함께. 근데 요거 쓰다가 보니까 요게 헷갈려지는 거죠. 근데 숲은 산 모양으로 만들어져 있다라고 그림처럼 머릿속에 이렇게 그려 넣으세요. 자, 그럼 예문 같이 보시겠습니다. 森林可以保护环境. 숲이 뭐 할 수 있다? 환경을 보호해 줄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我们要多种树. 우리는 마땅히 나무를 많이 심어야 되고요. 이 종자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삼성으로 종이라고 있는다면 종류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这种书 이 종류의 책, 这种人 이 종류의 사람에서 종을 나타내는 거고 만약에 사성으로 지금처럼 종이라고 있는다면 심다란 뜻이에요. 그래서 나무를 심다, 种树. 다시 한번 种树. 네, 이렇게 이제 읽으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 단어는 수, 나무. 이거 아까 제가 나무 숫자는 나무들이 이 떼자는 마주할 대자예요. 서로. 그래서 서로 이렇게 함께 서 있는 모습을 가지고 한자를 만들었다라고 생각하시면 훨씬 더 재미있게 그림처럼 암기가 된다고 했었죠. 예문 보겠습니다. 人应该像树那样,像什么什么那样, 뭐뭐처럼 그렇게 비유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마땅히 应该像 누구처럼 나무처럼 그래야 됩니다. 나무처럼 接受 접수, 즉 받아들이는 거죠. 양광, 햇볕을 받아들이고 不怕 두려워하면 안 돼요. 무엇을? 风雨, 바람이나 비를, 풍우를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라고 나무를 가지고 사람을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비유적으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 단어는 하양. 하양은 해양이고요. 우리가 장소 관련 단어에서 직관자를 함께 써서 하양관, 해양관, 아쿠아리움으로 배웠는데요. 요새 바다 오염 문제가 정말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하양 문제, 해양 문제, 해양 속의 동물들 문제 이야기가 시험에 꼭 나옵니다. 그래서 꼭 알아보셔야 돼요. 근데 바다다 보니까 부수가 모두 물이 꽉 차 있어요. 이렇게, 그죠? 물이 꽉 차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 아, 바다구나라고 이렇게 유추하셔도 될 것 같아요. 바다 있자는 뭐 다들 기본적으로 아시죠? 자, 예문 볼게요. 昨天 어제 엄마가 和我一起去 저와 함께 가셨어요. 어디? 하양관, 아쿠아리움, 해양관에 가서参观하면 어떤 장소를 견학하다, 구경하다 뜻이죠. 그래서 아쿠아리움에 견학을 가셨습니다. 자, 다음 단어. 다음은空气, 공기 오염 문제도 정말 심각하죠. 그렇다 보니까 또 독해 시험에 공기 우란, 오염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시험에 많이 나오는 단어이기 때문에 알아보는 정도, 독해이다 보니까 알아보는 정도로만 이렇게 공부하시면 돼요. 공기예요. 자, 예문 보실게요. 受 받게 됩니다. 冷空气的影响. 우선 저 受는影响하고 짝꿍이에요. 그래서 영향을 받는다. 그럼 어떤 영향? 차가운 공기의 영향을 받아서 明天开始 내일부터 시작해서 우리 시 도시에서는 내가 살고 있는 도시 이 시에서는 짱 하면 부사로서 장차 곧이라는 뜻이죠. 근데 혹시 4급을 공부한 친구들이라면 이 짱이란 단어가 너무 신기하게 개사 전치사로서 바자와 마찬가지로 을을이란 뜻으로도 쓰인다는 걸 한 번쯤은 배우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걸 판단하는 기준은 얘가 만약에 짱이 부사로 쓰인다면 뒤에 수러가 나온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만약에 바자처럼 개사 전치사라면 뒤에 명사가 온다는 특징이 있으니까 뒤에 어떤 단어가 왔냐를 가지고 해석을 판단하시면 돼요. 지금은 짱 다음에 출현 동사로 출현하고 나타나다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짱은 여기서는 장차 곧이라는 부사로 쓰인 것이죠. 그래서 내일부터 시작해서 우리 시에서는 장차 뭐가 출현합니까? 大风降温天气, 날씨가 나타나게 될 거예요. 큰 바람에 온도가 뚝
떨어지는 날씨가 발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이 되고 지금은 공기라는 단어 꼭 알아보도록 아까 함께 공부했었습니다. 자, 다음 단어, 다음은地球, 지구인데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사람이 공 위에 서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바로 지구예요. 땅인데 사람이 설 수 있는 공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땅지에다가 공구자니까 공인데 땅으로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사람이 설 수 있는 공. 그래서 地球 바로 우리가 살아있는 그 지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같이 한번 이용 보겠습니다. 从20世纪到现在 정到조리홍이죠. 뭐뭐로부터 뭐뭐까지 20세기부터 지금까지 지구상에는 이미 여러 가지게 되었다, 생겼다. 大量的塑料垃圾 대량의 굉장히 많은 플라스틱 쓰레기가 생겼습니다. 옛날에는 비닐봉지 문제가 상당히 시험에 많이 나왔어요. 그러다가 옛날에는 그렇게 이제 소득성이 높지 않다 보니까 모든 포장지를 중국에서는 특히나 다 비닐에 했었죠. 심지어는 맥주도 비닐에 담아서 팔았었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이제 소득성이 높아지고 그다음에 사람들의 생활 수준이 높아지다 보니까 그래서 플라스틱이 또 많이 문제가 되었어요. 플라스틱을 많이 쓰다 보니까 플라스틱 오염 문제로. 그래서 만약 여기다가 주머니 이따가 같이 공부할 건데요. 주머니 대자를 함께 써서 塑料 따위 한다면 비닐봉지이고 그 다음에 최근에 더 오염 문제로 많이 나오는 거는 바로 이 플라스틱 문제이니까 이것까지 같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단어 보시겠습니다. 바로 塑料입니다. 塑料는 도금해 보시면 소료로서 뭔가를 만드는 재료라는 사실 그런 뜻이에요. 만들 소자거든요. 소료로서 이는 플라스틱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같이 한번 이용 보겠습니다. 这个饮料瓶子 이 음료수 병은 是以的 무엇이다? 플라스틱을 사용해서 做的 만든 것이다고요. 제가 여기다가 주머니 대자를 붙이면 따위를 붙이면 비닐봉지가 된다고 했었죠. 예문 같이 보실게요. 去超市时 마트에 갔을 때 우리는 마땅히 자기가 직접 따이, 지니다, 가지다, 가지고 가야 됩니다. 무엇을? 塑料袋. 중국도 한참 전부터 이미 이것을 유로로 팔기 시작했어요. 네, 왜냐하면 너무 문제가 심각하다 보니까 제가 유학했던 시절이 지금으로부터 약 한 17년, 18년 전인데 하루에 정말 거짓말이 아니고 비닐봉지 20개 썼던 것 같아요. 뭐 아침밥 싸우는데 봉지 막 2개 했다가 그 다음에 점심밥 마라탕 같은 거 봉지에다 담아주잖아요. 그죠? 거기 이제 세지 말라고 뭐 봉지를 4개, 5개 했다가 슈퍼마켓 가면 또 비닐이 워낙 얇기 때문에 또 5개씩 이런 식으로 비닐을 워낙에 많이 쓰다 보니까 중국 내에서도 사람이 또 많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비닐봉지 문제가 상당히 큰 문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마트에서 유료로 팔거나 아니면 판매 금지 이렇게 이제 돼버린 거고 근데 다시 요새는 플라스틱 오염 문제가 훨씬 더 큰 문제로 나왔으니까 둘 다 알아두세요. 자, 다음 단어, 다음은 浪费, 낭비하다입니다. 만약에 시간을 낭비한다 그러면 浪费时间 하시면 되겠고 만약에 돈을 낭비한다 그러면 浪费钱인데 오늘은 우리가 환경보호잖아요. 그러면 이 浪费가 왜 나오느냐? 물 낭비하지 마세요. 근데 용수라고 합니다. 쓰는 물, 用水, 浪费用水 이런 이야기로 많이 시험에 출제되고 있습니다. 예문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도 浪费水로 나왔네요. 예문 보실게요. 水非常重要. 물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生活中 생활 속에서 不能 뭐 하면 안 돼요? 물을 낭비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용수라고도 많이 나옵니다. 用水, 용수를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자, 다음 단어, 다음은 保护, 보호하다. 환경보호 얘기니까 당연히 보호란 단어가 꼭 나오겠죠. 보호하다. 함께 보실게요. 我们应该保护好自己国家的文化. 우리는 마땅히 자기 국가의 문화를 보호해야 된다. 지금 이제 문화 보호로 나왔지만 환경이라는 환경하고도 함께 많이 쓰일 수 있어요. 그래서 연결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保护环境 시작. 保护环境에서 이건 여러분들이 따로 노트에 정리하시면서 같이 짝꿍으로 암기하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단어. 다음은 우란. 아까 공기가 뭐였는지 기억나세요? 바로 콩치였습니다. 그래서 공기오염이라고 한다면 콩치우란이고요. 공기오염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이야기로 우리 독해에서 많이 출제되고 있어요. 예문 보시고 이제 마칠게요. 塑料使用起来. 이 플라스틱은 단독 나왔죠. 플라스틱은 사용하기에는 비록 매우 方便, 편리하긴 합니다. 하지만 역시나 뭐 할 수 있다? 환경을 오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가 많이 나오는데 우선은 지금 보시듯이 환경을 오염하다. 그 다음에 공기를 오염시키다. 마지막으로 아까 바다가 뭐였는지 기억나세요? 하양,
예, 큰 바다 양자 함께 써서 그래서 우란 하양 바다를 오염시킨다 해서 요 세 가지가 바로 우란 오염시키다를 자주 만나는 그런 짝꿍 단어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방금 전에 예문에서 요 칠라이가 나왔었는데 이 칠라이는 수로 다음에서 뭐뭐 하기에 뭐뭐 하자면이라는 그런 평가를 나타내는 아이거든요. 그리고 활용 표현 잠깐만 하고 또 마무리할까요? 자, 수로 다음에 나오는 칠라이는 방향보호인데요. 만약에 동사로 쓰인다면 니 칠라이, 너 일어나. 사실 이런 뜻이에요. 하지만 수로 다음에서는 얘가 평가로서 뭐뭐 하기에 뭐뭐 하자면 아마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제일 많이 쓰는 말이 보아하니 보기에 되게 맛있겠다 라고 많이 얘기하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단어 칸 칠라이 보아하니 好吃 맛있다 라고 이렇게 여러분이 평가를 얘기할 때 칠라이 쓰시면 돼요. 그다음 두 번째 중국어는 다른 사람들 되게 재밌다고 하는데 난 좀 배우기 어려운데 이렇게 얘기할 때 学起来난 쓰시면 돼요. 그 다음 세 번째 说起来容易 하면 말하기에는 쉽다인데 다른 친구들 중국어 되게 쉽다고 그러던데 야, 네 말하기엔 쉽지. 네가 직접 배워봐. 얼마나 어려운데. 이럴 때는 说起来容易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뭔가 좀 만드는 상황에서 만들기 좀 귀찮아. 그럴 때는 做起来麻烦 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많이 쓰일 수 있는 그런 표현들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 준비한 모든 표현들을 같이 공부해봤는데 오늘 공부한 것들은 사실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환경 관련 단어들, 자연 관련 단어들, 그리고 그런 내용들까지 해서 사실 단어들의 난이도가 다른 것에 비해서는 우리가 좀 많이 어렵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제가 초반부에 시험에 좀 많이 나온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나는 시험에 나온 거 좀 많이 맞췄으면 좋겠다라는 욕심이 있으시다면 그럼 어쩔 수 없이 좀 시간을 내어서 여러분들이 많이 읽으시고 내 것으로 만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공부한 내용들이 머릿속에 또 쏙쏙 잘 들어왔는지 우리 잠시 한번 테스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자연 환경에 관한 단어를 같이 공부했고요. 같이 한번 테스트하는 시간 가져볼게요. 첫 번째 단어는 예즈. 예즈는 잎사귀라는 그런 뜻이었고 두 번째 랑페이 하면 낭비하다라는 그런 뜻이죠. 물이라든지 아니면 자원 같은 거 이런 거 낭비할 때 랑페이. 마지막에 있는 수려는 플라스틱이고 여기에 만약에 주머니 대자를 함께 써서 수려 따이 한다면 바로 비닐봉지가 되었습니다. 자, 1번 보실게요. 冬天来了, 겨울이 왔다. 树上的 나무 위의 명사가 이미 다 떨어진 거죠. 동사 다음에 꽝은 모조리 싹 남김없이란 뜻이었잖아요. 그럼 뭐가 모조리 싹 다 떨어졌을까요? 잎사귀. 정답 그래서 예즈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这个饮料瓶子. 이 음료수 병은 是야 뭐냐면 用 땡땡 이 빈칸을 사용해서 做的 만든 거라고. 그래서 병을 만들 수 있는 것은 塑料 플라스틱이겠죠. 그래서 플라스틱을 사용해서 만든 거야 라는 뜻. 마지막 水 물은 굉장히 重要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生活中 생활 속에서 不能 뭐 하면 안 돼요. 물은 사용해야 되지만 낭비해서는 안 되겠죠. 정답 그래서 不能浪费水 물을 낭비하면 안 된다고 라고 랑페이가 정답입니다. 이 자연환경에 관한 문제는 굉장히 세계적인 핫 이슈이기 때문에 그에 발맞춰서 HSK 시험에도 반드시 출제가 됩니다. 매 회마다 한 번씩 꼭 나오니까 단어가 어려워서 뭐야 안 하고 싶어 이런 마음이 사실 들 수 있는 어휘들이긴 하지만 시험에 꼭 나옵니다. 여러분. 그런 부담감을 가지고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강의 듣느라 고생 많으셨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겠습니다. 再见.草故事书《草房子》一直深受儿童的喜爱。叶子冬天来了，树上的叶子已经掉光了。动物很多人以为《小狗钱钱》是一本和动物有关的书。植物我们要乘坐6路公共汽车去植物园。棵地球上的每一棵树都有它的作用。森林森林可以保护环境，所以我们要多种树。树人应该像树那样接受阳光，不怕风雨。海洋昨天妈妈和我一起去海洋馆参观了。空气受冷空气的影响，明天开始我市将出现大风降温天气。
地球。从20世纪到现在，地球上已经有了大量的塑料垃圾。塑料。这个饮料瓶子是用塑料做的。塑料袋。去超市时，我们应该自己带塑料袋。浪费。水非常重要，所以我们生活中不能浪费水。保护。我们应该保护好自己国家的文化。污染。塑料使用起来虽然很方便，但是也会污染环境。